월드클래스의 마시마급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호주 유소년 출신의 제이 선수는 지파컵 첫 경기에서 액션이를 상대로 2골 1도움의 완벽한 수비까지 선보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해설을 하고 있는 이영표 감독에게 수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승에서는 아무리 손으로 잡아도 파울을 불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정확하게 파울을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렇게 사과도 안 하고 유야 무야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액션이와 월클의 경기 주요 장면과 제대로 된 심판진의 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이 선수의 첫 골 장면을 보겠습니다. 액션이의 수비진이 자리를 바꾸는 사이 나티가 재빠르게 카라인에게 볼을 주고 카라인이 바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 공을 아주 여유롭게 건드려 선취점을 얻어내는데요. 카라인의 킬패스도 굉장했지만 득점 장면 이전에 킥인을 얻어내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정혜인을 나티와 사우리가 막자 태미에게 내준 패스를 다시 사우리가 압박하고 결국 볼을 빼서 나티에게 패스합니다. 지금까지의 월클이라면 여기서 무조건 사우리에게 패스가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때 제이가 볼을 달라고 말하자 나티가 제이에게 패스를 하고 이걸 정혜인이 걷어냅니다. 정혜인 선수의 수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킥인으로 월드클래스가 선취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영하 선수에게 볼을 뺏는 장면인데요. 앞에 있던 카라인이나 옆에 있던 나티가 아닌 뒤에 있던 제이가 어느새 나타나 이영하의 옆에 붙어서 볼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후 박지한에게 좋은 기회가 4번이나 찾아오는데 모두 불발로 끝나고 맙니다. 만약 여기서 박지한 선수가 한 골이라도 성공시켰다면 빠른 시간 내에 1대1로 따라잡아 액션이가 확실하게 기세를 가져왔겠죠. 결국 축구에서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세 번째 위기 직후 나티가 제이에게 그리고 제이가 반대쪽 사우리를 보고 찔러준 스루패스에 월드클래스의 두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채영 키퍼의 판단이 아쉬웠죠. 제이 선수의 패스가 좋았지만 키퍼가 빨리 반응했다면 막을 수 있는 골이었습니다. 이런 패스가 올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수비 장면이 나옵니다. 박지한 선수에게 가는 패스를 빠르게 전진해 먼저 차단하는데요. 놀랍게도 상대 선수를 전혀 손으로 잡지 않았는데도 이런 굉장한 수비가 나오자 이영표 해설이 코를 만지며 의아해하죠. 손을 안 썼는데 왜 수비가 되지? 이게 아닌데. 그렇죠. 이영표 감독님, 수비는 손을 써야 제맛이죠. 그리고 태미의 패스를 끊어낸 제이가 나티에게 완벽한 패스를 내주고 나티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다시 침착하게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태미의 플레이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나티는 다시 제이에게 패스하는 선택지도 있었고 나티가 슈팅하자 태미가 자리에 멈춰섭니다. 하지만 제이는 골대로 전진했죠. 결국 마지막까지 집중한 제이와 그렇지 못한 태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클이 전반 6분에 3대0으로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액션이의 반격은 이제 시작됩니다. 이근호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해 정혜인 선수를 제2 수비로 붙입니다. 하지만 김병진은 체력 안배를 위해 제2를 쉬게 하고 엘로디를 투입. 하지만 제이가 없자 액션이의 공세가 살아납니다. 마음이 급한 나티가 왼손으로 박지한을 잡아 반칙을 하는데요. 나티 선수가 의아했을 겁니다. 결승전에서는 구척이 이거보다 심하게 잡아도 파울이 아니던데 왜 나만? 왜냐하면 이날 주심이 바뀌었거든요. G리그 결승 심판이었던 오현정, 김지희가 아니라 이날은 강혜인, 김세읒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의 경기는 상당히 깔끔한 판정과 양팀 선수들의 페어플레이가 계속됐죠. 근데 설마 이렇게 심판 교체했다고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충분히 휴식을 취한 제2가 다시 들어왔지만 액션이는 킥인으로 반격에 불을 지핍니다. 정혜인이 발바닥으로 밀어준 공을 박지한이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합니다. 이후 박지한은 정혜인에게 패스가 너무 좋았다고 칭찬했는데요. 정혜인이 발바닥으로 툭 건드려 볼이 구르다 거의 멈춰선 상태였고 그래서 박지한의 슈팅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정혜인이 제이를 마크하자 캐시가 어설픈 중앙 패스를 시도하고 이걸 차단한 정혜인이 논스톱 슈팅으로 스코어를 3대2로 만들어냅니다. 패스를 차단한 상황이 월클의 세 번째 득점과 비슷했죠. 하지만 여기서 패스 미스를 한 게 수비수가 아니라 키퍼인 캐시였고 그 때문에 정혜인 앞에는 캐시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월클이 밀렸던 건 아마도 이것 때문 아닐까요? 김병지 감독은 끊임없이 캐시의 전진을 요구하고 만약 공이 끊기게 되면 골대녀 세계관에서 최고의 슈터인 정혜인에게 단번에 찬스를 주게 되니까요. 어쨌든 3대2로 후반전이 시작되고 팽팽하던 경기가 기울기 시작한 건 액션이의 부상이었습니다. 정혜인이 붙어있는 제이에게 패스를 주지 못하자 캐시가 또 무리한 중앙 패스를 시도했고 지난 득점을 기억한 박지한이 볼을 차단하자 나티가 뒤에서 팔을 잡습니다. 여기서 어깨가 빠진 박지한이 필드에 쓰러지게 되죠. 박지한이 진통제를 맞고 경기장에 돌아오자 나티가 달려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경합 중 왼쪽 발목이 완전히 돌아간 정혜인이 결국 부상으로 경기에서 아웃됩니다. 이건 제이 선수의 파울은 아니었는데요. 전반부터 제2를 수비하느라 정혜인 선수의 체력적 부담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부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월클은 제2 선수를 엘로디와 교체해가며 계속 풀 충전 상태로 플레이했거든요. 교체 없이 제2를 따라다닌 정혜인이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 제2가 사우리에게 준 패스를 박지한이 막아서지만 뛰는 모습을 보면 오른팔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죠. 결국 사우리를 제대로 막지 못한 박지한이 공을 급하게 걷어냈고 이킥인 찬스를 나티가 성공시킵니다. 이 장면도 액션이의 수비가 아쉬운 게 두 명의 선수가 나티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수비적으로 의미 없는 위치에 있었죠. 결국 이 골로 4대2가 되고 액션이는 완전히 경기력에서 밀리게 되죠. 하지만 체력 문제로 제이가 빠지자 나티의 패스를 차단한 박지한이 카라인의 수비까지 벗겨내고 득점합니다. 저는 여기서 4대3이 됐으니 액션이가 역전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박지한이 안심한 듯 눈물을 보이고 이채영 역시 눈물을 보이죠. 액션이 선수들은 박지한, 정혜인의 부상에 사실상 4번째 실점으로 승리는 어렵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력을 짜내 마지막 득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후 하나만 더 하자고 박지한 선수가 말해보지만 오히려 사우리, 나티, 제이에게 골 찬스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실점은 내주지 않았고 그렇게 경기는 4대3 월클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지난 결승으로 너무 화도 나도 실망도 하는 마음으로 이번 경기를 보게 됐는데요. 지파컵의 첫 경기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멋진 경기였습니다. 승리한 월클도 패배한 액션이도 굉장한 플레이로 축구다운 축구를 보여줬죠. 이영표 감독님 보셨나요? 이게 축구입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잖아요. 물론 손을 쓰죠. 상대 선수를 밀기도 하고 옷을 잡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손을 쓰는 건 반칙을 염두하고 해야 하는 플레이죠. 조금만 심해지면 바로 파울이 돼 프리킥을 내주게 되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